네, 여러분 벌써 3차시 마지막 수업인데요. 우리 조금 힘들더라도 마지막 시간까지 화이팅 잘 해봅시다. 자, 계속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아까 청소년 수련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인 방과후 아카데미라는 게 있었어요. 자, 방과후 아카데미도 필수 암기입니다.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적 서비스를 담당하는 청소년 수련시설로서 보통 수련관이라든지 문화의 집에서 많이 진행합니다. 청소년의 건강한 방과 후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가정이나 학교에서 체험하지 못했던 다양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및 청소년 생활관리 등 청소년을 위한 종합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국가 정책 지원 사업입니다. 자, 이 친구들은 지금 방과후 아카데미 오면은요, 보통 식사도 제공을 하고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의 강사비, 학원비 등을 절감시킬 수 있고요. 다 끝나고 나면 안전하게 집에까지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자, 21년 현재 전국 17개 시도에서 355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형이 있고 주말형이 있습니다. 일반형은 주 5일에서 6일 동안 1일에서 4시간 이상 급식을 포함해야 됩니다. 이렇게 운영하는 일반형이 있고요. 주말에는 주 1, 2회, 보통 토요일이라든지 일요일날 운영하는데 한 번 올 때마다 5시간 이상을 운영을 해야 되고요. 급식 또한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자, 다음은 청소년 어울림마당입니다. 이거는 여성가족부 예산 삭감으로 어울림마당 사업이 지자체에서 해결하라고 나와서 아직은 많은 지자체에서 어울림마당은 살려주고는 있지만 요거는 좀 저희의 숙제가 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어울림마당은요, 문화예술, 스포츠 등 소재로 한 공연, 경연, 전시, 놀이체험 등 다양한 청소년 활동이 펼쳐지는 장으로서 청소년들이 접근이 용이한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과 결합된 일정한 공간을 의미합니다. 자, 운영 규모는요, 현재 16개 시도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총 126개소에서 청소년 어울림 마당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보통 연 8회 이상 하거나 연 5회 이상, 요거는 지자체마다 운영 횟수의 규정은 좀 다릅니다. 그리고 지원금도 이렇게 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동아리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도 예산 삭감으로 동아리 지원 사업이 지자체에서 해결을 하라고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원 규모는 보통 125만 원, 한 전국적으로 봤을 때 2,500개의 동아리, 학교와 연계해서 동아리에게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보통 청소년 동아리 하면 9세에서 20세에 해당하는 동아리로 동아리별로 담당자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 관련 소속 동아리도 되고요. 학교 연계 동아리도 가능하고요. 지자체별로 선정을 해서 청소년 지원 사업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자원봉사 두볼입니다. 자, 청소년 두볼은요, 여성가족부에서 진행하는 이 청소년이라는 곳에서 두볼 활동을 검색을 하면 그곳에서 신청을 하고 확인서를 출력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1365로 나눔 포털 동기의 연계 동의를 누르면 생활기록부로 자연스럽게 전송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두볼에 입력할 때 1365와 나눔 포털 연계하시겠습니까? 하고 연계를 해야 되는데 아니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학교생활부에 등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자원봉사 두볼 기억하시면 되고요. 우리 보통 사회복지서는 VMS를 하죠. 그리고 1365를 하고 두볼을 하는데 청소년 쪽에서는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청소년 활동정보 이청소년 그 속에 들어가면 두볼이라는 청소년 자원봉사가 있습니다. 다음은 국제청소년 성취보상제입니다. 국제청소년 성취보상제는 만 14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으로 이루어지고요. 1956년 영국에 있는 에딘버러 공작에 의해서 설립되었습니다. 자, 다양한
활동 영역에서 자기 주도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게 하고요. 이거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자기 성장 프로그램입니다. 자, 아까 나이 이야기했죠. 만 14세에서 24세 미만의 청소년이고요. 활동 영역은 봉사활동, 자기활동, 신체활동, 탐험활동 등을 통해서 금장, 은장, 동장 이렇게 나뉘어서 하는데 합숙 활동만 금장에 한해서만 합숙을 하고 나머지 프로그램 은장, 동장을 받을 거면 굳이 합숙 활동까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포상 단계는요. 동장은 6개월만 하면 돼요. 그런데 은장은 6개월에서 12개월하고 금장은 12개월에서 18개월을 해야 되는데 자, 이거는 국제적으로 인증된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청소년 국제 청소년 성취포상제에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면 해외로 유학 보내고 싶은 학부모님들은요. 의외로 이 활동도 굉장히 많이 찾아서 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청소년 자기도전 포상제예요. 여기서 무슨 차이가 있냐면 아까 국제청소년 성취포상제는 14세에서 24세 이하 청소년인데요. 자기도전 포상제는 만 7세에서 15세. 그러면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이하의 청소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청소년이 운영기관에 등록을 해서요. 포상 단계에 따라서 활동을 수행하고 자신이 설정한 목표를 성취하는 경우에 이런 자기도전 포상제를 운영을 하는데 활동 영역은요. 봉사활동, 자기개발활동, 신체활동, 탐험활동, 진로개발활동까지 포함됩니다. 자, 여기에는 동장, 은장, 금장 똑같이 있는데요. 자, 동장은 16주, 은장은 16주에 32주, 금장은 48주까지 있어요. 자, 무슨 차이가 있냐면 자, 아까 6개월, 여기는 개월수로 나왔죠. 자, 여기는 이렇게 16주, 이렇게 32주, 최대 48주까지 이렇게 주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수련활동 인증제입니다. 이거는 필수 암기입니다.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는요.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라서 개인, 법인, 단체 등이 실시하고자 하는 청소년 수련활동을 인증하고 인증 수련활동에 참여한 청소년의 활동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 제공하는 국가 인증 제도입니다. 아까 성취포상제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성취포상제는 영국에서 개발이 됐습니다. 처음 설립이 됐어요. 이거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자기성장 프로그램이고요. 수련활동 인증제는 현재 국가에서 제공하는 국가 인증 제도라는 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요. 특징이 있어요. 맞춤형 참여, 그 다음에 안정과 전문성, 체계적인 관리, 경험과 활동으로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요. 자, 인증 프로그램 영역은요. 건강 스포츠, 모험 개척, 역사 탐방, 환경 보전, 봉사활동, 과학 정보 이걸 다 하는 게 아니고요. 인증 프로그램 활동 영역 중에서 저희는 환경 보전에 대한 인증 프로그램 하겠습니다. 저희는 문화예술 인증 프로그램 하겠습니다 하고 담당자가 이 활동 영역 중에서 한 영역을 정하면 됩니다. 자, 다음은 계속해서 수련활동 인증제에 대한 건데 수련활동 인증제는요. 기본형이 있고 숙박형, 이동형, 학교 단체형이 있어요. 기본형은요. 프로그램 운영 시간이 2시간에서 3시간?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실시한 날에 끝나거나 이틀 정도. 이틀보다는 2회 연속으로 숙박 없이 그 수일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이야기하고요. 숙박형은 숙박에 적합한 장소에서 일정 기간 숙박함으로 이루어지는데 보통 우리 아이들 수련회 같은 데 가면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하는데 요럴 때 인증 프로그램을 넣어서 같이 합니다. 이동형은요. 활동 내용에 따라서 선정된 활동장을 이동하면서 숙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 단체 숙박형은 학교장이 참가를 승인한 숙박형인데요. 자, 학교 단체 숙박형 활동을 구성하는 각 프로그램이 개별 단위 프로그램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인증 기준은 공통 기준이 있어요. 프로그램 구성, 프로그램 운영, 지도자 자격, 지도자 역할 및 배치, 공간 및 설비, 안전관리 계획 이런 거에 좀 까다롭게 인증 활동을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이런 인증활동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청소년 활동진흥정보원 이 청소년에 들어가면 이런 프로그램에 직접 어떤 프로그램인지 보고 내가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수련활동 신고제입니다. 자, 수련활동 신고제는요, 청소년들, 특히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려고 해요. 자, 그런데 프로그램 하기 전에 청소년을 모집하기 14일 전에는 무조건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 기한이 지켜지지 않으면 프로그램을 할 수 없는데요. 신고 대상 프로그램이 있어요.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요. 약간 위험성 있는 수상활동, 항공활동, 산악활동, 장거리 걷기 활동, 그 밖에 하강 레포츠, 이런 위험성 있는 수련활동을 할 때, 그것도 150명 이상 진행할 때 요 수련활동 신고제를 진행을 하고요. 단 신고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자, 청소년이 부모님과 함께 보호자와 함께 참여할 경우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비숙박 청소년 활동 참가자 중에서 150명 미만일 경우에, 그리고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자, 요거는 창의적 체험활동은요, 교과와 상호보완적 관계 속에서 어떤 알물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심신을 조화롭게 단련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교과 이외의 활동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수련관 같은 데에서는요,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이렇게 다양한 영역에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참여기구입니다. 이거는 필수 암기입니다. 청소년 특별회의, 청소년 참여위원회, 청소년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자, 청소년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에 관련해서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행복한 환경을 만드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을 말하면서요. 특별회의, 청소년 참여위원회, 청소년 운영위원회 등이 있는데요. 특별회의는 청소년 및 청소년 분야 전문가가 참여해서 범정부적 차원의 청소년 정책 과제를 발굴, 제안하는 전국 단위의 회의체예요. 얘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전국 단위의 회의체고요. 청소년 참여위원회는 지자체에서 운영을 합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과 시행 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참여하는 기구이고요. 청소년 운영위원회는 청소년 수련시설의 시설 운영 및 각종 프로그램 등 자문 평가에 청소년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참여기구입니다. 자, 다시 수련시설에서는 청소년 운영위원회, 지자체에서는 청소년 참여위원회, 국가에서는 청소년 특별회의가 있다는 거, 이런 청소년 참여기구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청소년 참여 예산제라는 게 있어요. 참여 예산제라는 것은요, 청소년의 관점에서 지역사회 내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이 있어. 그것을 신청을 하고 필요성을 검토하고 난 뒤에 다음 해, 자, 이걸 추진할 수 있도록 지자체 내 관련 부서에서 예산을 책정하는 제도를 이야기합니다. 주민 참여 예산제와 청소년 참여 예산제는 나이 때문에 다르게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청소년 특별회의 정책 반영이 있습니다. 아까 청소년 특별회의는 어디에서 운영한다고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청소년 참여 기간 중 청소년 특별회의에서 제안한 정책 중 24년도에 실제 정책이 반영된 것은 무엇이 있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이거는 알고 계시면 좋은데, 모두를 위한 한 걸음, 미래를 도약하는 청소년, 디지털 역량, 리더십 역량, 지속가능 역량, 이렇게 세 가지 총 24개 과제를 제안하였습니다. 자, 청소년증입니다. 자, 청소년증에서는요, 9세에서 18세 우리 국민이라면 여성가족부에서 발행하는 신분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18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주민등록이나 운전면허증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신분을 대신할 수 있고요.
교통카드 기능이 있어서 일반 결제 기능까지 가능합니다. 자, 이 청소년증으로는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보거나 검정고 시, 운전면허 시험, 은행 거래를 할 때 이 신분증을 제시해주는 공적 신분증입니다. 자, 얘는요, 가까운 읍명동 주민자치센터에서 그 주소지하고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고요. 사진이 꼭 필요합니다. 이 사진을 제출해야 되고, 대리 신청도 부모님이 많이 신청도 하세요. 그래서 대리 신청 시에는 대리 신분증도 반드시 준비되어야 되고요. 자, 한 2주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청소년증 실물이 발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가장 최근에 찍은 사진으로 내야 됩니다. 다음은 청소년 활동진흥원이 있고요. 활동센터가 있습니다. 자, 활동진흥원의 역할과 활동센터의 역할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청소년 안전망이 있습니다. 청소년 안전망은요, 지역 주민과 기관, 단체 등 지역 내 활동이 가능한 자원의 차원을 연계해서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 서비스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해서 위기상황에 발생한 청소년들을 발굴하고 통합적인 상담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근무하면서 한 달에 2번 이 정도 평균적으로 긴급 이런 통합 사례 회의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청소년 상담센터에서 다 같이 위기를 개입하고 긴급 구조도 일어나고 또 일시 보호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청소년 안전망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다음은 청소년 안전망과 위센터의 기능. 자, 위센터는요, 학교에 있고요, 교육청이 있고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학생들의 건강하고 즐거운 학교 생활을 지원하는 통합지원망이고요. 자, 청소년 안전망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 있습니다. 지역 주민, 기관, 단체 등 지역 내 활용 가능한 자원의 연계를 통해서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 서비스 청소년 안전망을 구축해서 위기 상황에 처한 청소년들을 발견하고 통합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이야기합니다. 자,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 학교폭력의 종류 알고 계신가요? 신체폭력, 언어폭력, 금품갈취, 따돌림, 그리고 성폭력 이런 것들이 있고요. 학교폭력 원인 대책으로는 원인은 거의 개인적인 원인, 가정, 학교, 또래 친구, 그다음에 사회, 여기서 말하는 건 매체, 어떤 이런 SNS 매체들을 얘기합니다. 이런 게 원인이 될 수 있고요. 대책으로는 가정 차원의 대책이 있고 학교 차원의 대책, 사회 차원의 대책, 국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촉법소년, 범죄소년, 우범소년. 자, 얘도 필수 암기입니다. 법무부에서 촉법소년 연령을 13세로 하향하였습니다. 13세. 자, 소년법, 형법은 개정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의견을 굉장히 많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면 될 것 같고, 보통 촉법소년 하면 범죄 행위를 한 10세 이상에서 14세 미만, 보통 우리 10살에서 13살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이 친구들은 미성년자로서 형사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 범죄소년은요, 범죄를 행위한 14세에서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이야기합니다. 우범소년은 뭐냐면 이 범죄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에서 19세의 자로서 보호자가 정당한 감독에 복종하지 않은 성격을 지녔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정에서 일탈해서 범죄를 지닌 사람 또는 부도덕한 사람과 교제하거나 자기 또는 타인의 덕성을 회롭게 하는 성격이 있어서 그 자체는 범죄가 아니지만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위를 한 자를 우범소년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은 청소년 동반자입니다. 자, 청소년 상담 전문가인 청소년 동반자가
위기 청소년에게 직접 찾아갑니다. 우리가 아웃리치라고 해요. 맞춤형 상담을 통해서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1대1 관계를 맺고 정서적인 지지를 해주고 심리 상담을 해주고 지역 자원 연계를 해주고 이렇게 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특별지원법. 청소년 특별지원법은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에게 생활비, 치료비, 학업 지원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자, 학업 중단 숙려제. 학업 중단 숙려제는요, 학업 중단 위기 학생들에게 최대 7주입니다. 49일 동안 주말이나 공휴일도 포함해서 숙려 기회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맞춤형 상담도 하고 프로그램도 지원해서 신중하게 고민 없이 이루어지는 학업 중단을 예방하는 제도고요. 학교장이 주최하여서 위클래스라든지 위센터 또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함께 협력을 해서 이 기간에 잘 프로그램 운영한 친구들을 다시 학교로 복귀하기도 합니다. 자, 꿈드림 센터입니다. 꿈드림 센터는요, 청소년들이 여기 표를 좀 보시면 조금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먼저 신청을 합니다. 그럼 초기 상담을 통해서 마음이 힘든 친구들에게는 상담 지원을 하고요.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에게는 교육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럼 직업을 연결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요. 저는 자립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은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자, 우리 여기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학업 복귀를 원하는 친구들에게는 검정고시 공부를 시키고 또 상급학교를 진학할 수 있게 해주고 하는데, 사회 진입을 원하는 친구들에게는요,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자격증 취득 공부도 시켜주고 직업 훈련도 시켜주고 인턴십 참여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꿈드림 지원센터에서는 이런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학업 중단 청소년들에게 미래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청소년 공간입니다. 교육 지원을 해주고 직업 체험을 해주고 그 다음에 직업교육 훈련 지원을 해주고 자립지원, 여기에 건강검진과 기타 서비스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자, 조금 더 간단하게 답변을 할 거라면 꿈드림은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당당하게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곳입니다. 학업 및 진로 지원 상담센터에서부터 특성과 적성을 고려한 전문 교육 프로그램까지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 꿈드림 학교 밖 지원센터입니다. 자, 청소년 쉼터입니다. 자, 청소년 쉼터는요, 가출 청소년, 가정 밖 청소년이라는 용어로 변경이 됐습니다. 자, 청소년 쉼터는요, 일시 쉼터, 단기 쉼터, 중장기 쉼터가 있습니다. 단기 쉼터는 보통 한 3개월 이내에, 그리고 중장기 쉼터는 3년 이내에, 최장 4년까지 여기서 머물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청소년 자립지원관입니다. 청소년 쉼터라든지 청소년 회복지원시설에서 지원을 받았는데도 학교나 사회로 복귀할 수가 없는 청소년이 있어요. 이럴 때는요, 저희가 자립지원관에 더 머물 수 있게 해주고요. 전국에 11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국립 청소년 디딤센터가 있어요. 디딤센터는 뭐냐면 정서행동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을 위해서 저희가 나라에서 하는 청소년들에게 종합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립시설입니다. 현재 2개가 있는데 용인과 대구에 설립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보통 디딤센터는요, 기숙형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외에도 지금 굉장히 청소년 키트도 있고 다양한 게 있는데, 요거는 나중에 제가 여러분들과 다시 만나게 돼서 수업을 진행한다면 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화면을 띄우겠습니다. 거의 지금 3시간 가까이 여러분들과 공부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청소년 지도사 공부 열심히 해서 내년에는 모두 청소년 지도사 합격을 기원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모든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